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인문사회계열학과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51%가 수학 영역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는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 비해 어려워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통합평수능 첫 해였던 지난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에 최초 합격한 이과생 비율은 44%였습니다. 자유전공학분 최초 합격 전원이 이과생이었고 심리, 영어교육, 지리학과 등 30개 인문사회 예체능학과 가운데 14개 학과에서 이과 우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개 학과에서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합평수능 도입 이후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 최고점이 차이가 나면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학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입니다. 이 같은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에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최근 대학 입학처장들과 만나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한편 문과생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 국어와 수학 영역 최상위권에서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중등진학연구회는 수험생 2만 6천 명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93.4%에 달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의 비율은 6.5%에 불과했습니다. 국어 영역에선 1등급 가운데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85.58%로 화법과 작문 선택 수험생과의 격차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이과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80% 이상이 주로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같은 원점수 만점이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142점이지만 미적분은 145점으로 3점이나 높았습니다. 원점수 만점을 받았으면 표점이 다 같아야 되지만은 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점수 차이가 난다. 이게 뭐 유불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과목 선택권 확대란 취지에 무색하게 수학 과목, 그중에서도 미적분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상황. 이과생들이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교차 지원이 늘면서 문과 침공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과 강세에 대해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면서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이미 문과, 이과가 사라졌지만 대입에서만큼은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현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들 역시 자연계열 지망 학생들이 일단 유리한 점수에 따라 인문계열 학과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 문제가 걱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지 충원율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정확한 수치는 대학 등록이 모두 끝나는 2월 말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들은 지난해 신입생들의 휴학, 학점, 중도 이탈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통합평수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는 고2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턴 교차 지원을 어렵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문계열 학과 전형의 사회탐구 과목 응시를 의무화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4월 대학별로 발표됩니다. 다만 당장 올해 고3 학생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학별 전형 계획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수능 시험을 80여일 앞두고 입시학원마다 시험에 재도전하려는 졸업생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과목이 되게 아깝게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았단 말이에요. 재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온전히 거의 정시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6월 시행한 수능 모의평가에서 졸업생의 응시 비중은 16.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틀 뒤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에선 졸업생 비중이 이보다도 높은 18.9%입니다. 종로 학원이 이 비율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수능시험 응시생 52만 1,300여 명 가운데 졸업생은 16만 1,4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졸업생 비중이 전체 응시생의 31%로 1997학년도 수능시험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 도입된 문이과 통합수능의 여파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위권 문과 계열 학과의 이과생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문과생들이 밀려난 데다 점수 상승을 기대하는 이과 출신 역시 수능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약대가 학부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면서 의학학 계열 선발 인원이 늘어난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3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봐왔던 성적이 본수능 때는 좀 크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재수생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정시 확대 기조 속에서 통합형 수능으로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수생 증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